안녕하세요. 기존에는 동영상들은 이제 나스를 구입을 하고 나서에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하냐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스를 왜 구입을 해야 되고 어떤 나스를 구입을 해야 되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어, 제 개인적인 나스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와 어떤 나스를 구입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고자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번에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첫 번째로는 나스를 구입을 해야만 하는 이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스를 구입을 하고 구축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스를 고르는 방법. 어, 나스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시놀로지 나스만 주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시놀로지 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먼저 첫 번째로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나스를 구입을 했을 때 구축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이제 이 이유가 좀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. 나스를 구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.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이제 외장하드를 안 가지고 다녀도 되죠. 왜냐하면 네트워크만 연결되면은 언제 어디서든 내가 구축해 놓은 나스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더 이상의 외장 하드를 안 가지고 다녀도 돼요. 네. 두 번째로는 데이터의 변동이나 어, 뭔가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면은 다른 이제 뭐 드라이브에 있는 것보다 더 내가 유연하게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겠죠. 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스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가 있어요.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나스를 구매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제 외장 하드를 안 가지고 다녀도 된다. 여기에 이제 포커싱이 많이 될 거예요. 하지만 나스를 조금 다뤄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구현이라고 할게요. 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토 스테이션이나 비디오 스테이션 이런 거를 통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FTP 서버나 그다음에 뭐 웹 서버 아니면 DNS 서버, VPN 서버 등 백업 서버, 뭐 메일 서버 이런 서버들을 패키지를 통해서 좀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. 뭐 리눅스나 아니면은 뭐 윈도우를 써도 충분히 구축은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그것들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지식들이 필요하죠. 물론 나스로 구축을 해도 지식은 필요하긴 해요. 하지만 그 다른 OS를 통해서 구축하는 거에 비해서 비교적 UI가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외장하드를 안 가지고 다녀도 된다. 근데 요거는 사실 나스만으로 구현 가능한 이유는 아닐 거예요. 뭐 보통 보면은 구글 드라이브나 뭐 네이버 N 드라이브인가요? 클라우드인가요? 네. 그것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검색을 좀 해볼게요. 제가 한번 검색을 미리 좀 해봤었는데 네, 구글 드라이브를 보니까 가격이 요금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. 보면은 15기가는 무료이고요. 100기가는 월 한 달에 2,800원, 2,400원. 생각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진 않네요. 그리고 옵션 더보기를 누르니까 10테라를 한 달에 12만 원, 11만 9천 원이네요. 네, 요런 상품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.
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단순히 저 기능만 쓴다, 데이터만 보관하면 된다 하면은 내가 쓰는 데이터가 뭐 기가 단위밖에 안 된다 하면은 당연히 요 100기가나 200기가 요 상품을 쓰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유리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내가 나스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들이 또 필요하고 그거를 배워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, 또 나스를 관리할 줄도 알아야 돼요. 이 디스크는 소모성이다 보니까 뭐 5년 한 3년이나 5년 단위로 갈아주는 교체를 해주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. 음, 그런 부분들을 다 본인이 커버할 수 있다 하면은 나스로 구축을 해주시는 게 좋고, 요 드라이브를 쓰면 요 구글 드라이브나 뭐 이런 큰 업체에서 제공을 해주는 이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호환성이 좋아요. 그래서 뭐 구글에서 제공하는 뭐 구글 캘린더나 아니면은 구글 메일이나 이런 거랑 이 드라이브나 연동을 하거나 이런 서비스들이 잘 되어 있을 거야. 아무래도 나스보다는. 그래서 뭐 비용이 전혀 상관없다 하면은 이거를 쓰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, 저희는 나스를 그러니까 가성비로 봤을 때는 테라 단위 같은 경우에는 12만 한 달에 11만 9천 원 하면은 1년이면은 거의 한 대략 계산해도 한 150만 원 돈 정도 150만 원 돈 정도 되겠죠. 네, 1년에 10테라 기준으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테라 단위로 들어갔을 때는 나스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어, 한 218 플러스 정도 돼도 개인이 쓰기에는 충분합니다. 네, 그러면 아마 여기 최저가로 나오는 것들은 43만 6천 원에 나오네요. 네, 40만 원대고 뭐 10테라바이트짜리 디스크, 하드 디스크. 아이고. 음, 아이언울프 8테라를 보면은 35만 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시겠네요. 네, 레이드 5로 잡았을 때 두 개의 분량만큼 쓰면 16테라 하면은 3개 정도를 구매했을 때 한 100만 원이 조금 넘겠네요. 한 150만 원 정도면은 그 저건 디스크가 두 개밖에 못 들어가죠. 네. 아무튼 한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면은 한 15테라 정도, 15테라 정도 되는 스토리지를 구축이 가능해요. 그런 걸 봤을 때 이 10테라짜리 상품을 1년 쓰는 비용이면은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축을 해놓으면 한 5년에서 진짜 길게 쓰시는 분들은 10년까지 쓰시는 분들도 봤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이점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관리의 유연성인데, 네, 이 데이터를 뭐 삭제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 데이터를 좀 급하게 뭐 다른 데로 가져가야 되거나 물리적으로 이랬을 때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장비의 디스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유용을 하죠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스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구현. 이거는 패키지를 충분히 좀 써보시면은 아실 거예요. 이 패키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웬만한 서비스들은 다 구축이 가능하실 거라고. 네. 단 이 모든 것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하고, 그 다음에 이거를 관리할 줄도 아셔야 해요. 네, 그 부분은 차츰차츰 구축을 하시면서 배워가시면 되니까 충분히 나스를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두 번째로는 이제 나스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. 나스를 고르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답은 없죠. 네. 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,
이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은 충분히 고르시는데 좀 고민할 필요가 더 없겠죠.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규모에서 쓸 건지, 사실 이 두 가지만 결정이 되면은 모델들은 몇 가지가 나오고 한 뭐 두세 가지 안에서 고르게 될 거예요. 자, 첫 번째로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,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 데이터만 난 저장을 한다 이러면은 뭐 굳이 뭐 고스펙으로 갈 필요는 없겠죠. 단순히 이제 베이만 커지면 충분히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정도 규모에서 쓸 건지, 어느 정도 규모에서 쓸 건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정에서 뭐 우리 가족들만 쓴다 하면은 뭐 한 세 분, 두 분에서 뭐 네 분, 많으면 네 분이면 되실 건데, 만약에 기업에서 써야 된다 하면은 어느 정도 스펙이 좀 필요하겠죠. 네. 그 다음에 세 번째, 얼마만큼의 용량이 필요한지. 이거는 사실 나스를 고른다기보다는 디스크를 어떤 디스크를 고르냐고, 어떤 레이드를 잡아야 되는지,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과 이제 연관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시놀로지 한번 홈페이지를 보면은 시놀로지 홈페이지에서 종류들이 많이 나오겠죠. 여기 제품의 나스의 개인 및 가정 사용자를 볼게요. 맨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확장 유닛부터 해서 J 시리즈, 그 다음에 뭐 밸류 시리즈, 그리고 이제 플러스 시리즈, 이렇게까지가 이제 가정이나 개인이 사용을 하시는 모델들입니다. 설명을 드리면 J 시리즈는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. 엔트리급. 네. 이거야말로 진짜 딱 데이터만 보관할 수 있게 쓸 수 있는 모델들이고, 위로 올리면은 이제 밸류 시리즈. 얘는 이제 데이터를 보관을 하고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비디오 스테이션이나 포토 스테이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되는 모델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뭐 4K 울트라 HD 뭐 비디오 트랜스코딩이라고 되어 있는데, 사실 저는 뭐 비디오 파일이나 뭐 사진 파일들을 뭐 다루는 것을 뭐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이런 모델들을 잘 쓰지는 않는데, 이런 모델들은 네, 그런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됐다고 해요. 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급 모델들은 이제 조금 얘네들은 성능이 좋아요. 그래서 얘네는 소규모 기업에서도 사용을 해요. 한 10명 정도, 10명, 20명 정도 계시는 사업장에서도 사용을 하시는 모델들이에요. 그래서 얘는 뭐 백업을 하거나 아니면 스냅샷도 백업이죠. 네. 백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를 하기에도 좀 충분한 모델들이에요. 그리고 여기 중소기업 카테고리에 들어가면은 뭐 FS 시리즈라고 해서 뭐 올플래시 모델들도 들어가고요. SA 시리즈라고 해서 뭐 사스 디스크들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, 잠시만요. 이 중소기업이 아니네요. 중소기업에도 엑세스 시리즈가 들어가네요. 네. 엑세스 시리즈라고 해서 얘네들은 좀 퍼포먼스가 좀 더 엄청 높아요. 그리고 어, 여기 타워 형태로는 DS3617이랑 3018 요 모델들밖에 안 나오고, 대부분은 렉 형태로 좀 큰 회사들에서 사용을 하는 모델들로 많이 나오죠.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시리즈로 가면은 아까 봤던 이제 플러스급 모델들 보면은 아까 봤던 뭐 918 플러스나 아니면 1019 플러스나 이런 것들도 있죠. 네. 그리고 뭐 밸류 시리즈도 들어가긴 하네요. 그리고 밑에는 확장 모델들. 이 확장 모델들은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FS 시리즈라고 해서 얘도 올 플래시 모델들, 그리고 사스 모델들이나 엑세스 시리즈들, 네, 이렇게만 나와 있네요. 이렇게 봐도 어떤 모델들 구매를
하면 해도 하는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아래 뭐 나스 선택기를 통해서 어떤 모델을 구매를 해야 되는지도 선택이 좀 가능해요. 그러면 이쪽에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좀 소규모 사무실에서 쓴다 하면은 이걸 클릭해보고 어떤 기능을 쓸지도 선택을 하게 되는데, 이때는 일반적으로는 많이 파일 서버로 많이 쓰니까 파일 서버 다음 누르고, 이제 몇 분에서 쓰실 건지, 가정에서 쓰시면 당연히 한 명에서 다섯 명이겠죠. 네, 이때는 이제 뭐 베이별로 추천되는 모델들이 나오고요. 이런 식으로 나스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서. 그리고 제가 이 나스 모델들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보면은 918 플러스도 있고 뭐 RS, 3617, 뭐 XS 뭐 이런 식으로도 있어요. 이게 어떤 의미냐면, 일단 DS는 디스크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타워 형태의 나스를 의미를 합니다. 뭐 데스크탑처럼 생겼죠, 대부분. 그리고 918, 얘는 최종적으로 9베이까지 쓸 수 있는 모델이에요. 그리고 18은 연도. 네, 18년도에 나왔다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원래 이 918 플러스 전에는 915 플러스가 있었을 거예요, 아마. 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얘가 어느 정도의 급인지, 엔트리급인지 아니면 뭐 미들레인지급인지 아니면은 뭐 밸류 뭐 엔트리급인지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요. 그다음에 이 RS 같은 경우에는 렉 형태, 렉 스테이션이에요. 얘랑 마찬가지로 렉 스테이션이고, 그 다음에 3617 같은 경우에는 36베이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. 얘는 확장을 해서. 그 다음에 요거는 연도수, 그 다음에 36개의 베이를 쓸 수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XS는 아까 전에 엔터프라이즈급에서 볼 수 있는 모델들이었죠.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번 다시 보시면은 918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9베이까지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. 하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앞에는 베이가 4개밖에 없어요. 근데 그럼 나머지 5베이는 어딨냐? 얘는 확장 유닛을 달아주셔야 돼요. 확장 유닛에 보면은 DX517이라는 모델이 있어요. 얘는 여기다 디스크를 꽂아서 뭐 DSM 그 시놀로지에서 제공하는 OS를 깔려고 해도 절대 깔리지가 않아요. 얘는 이제 연장되는 케이블로 이 918 플러스에다 연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918 플러스에서는 9개의 베이를 쓸 수 있는 거예요.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? 네. 그리고 아까 전에 엔터프라이즈급 되면은 XS가 있었죠. XS 3617 XS 플러스 요거를 보면은 사진에는 4개씩 해서 3줄이니까 12개의 베이가 있죠. 하지만 얘는 36베이까지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아래 확장을 보면은 이제 RX라고 해서 이제 뭐 12베이짜리 지금 확장 유닛들이 있죠. 12베이짜리를 그러면 2개를 연결을 해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36베이까지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나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, 여기 나스를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디스크 단순히 버튼을 눌러서 디스크를 뺄 수 있는 모델들이 있고, 뭐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 형태로 해서 그냥 아예 디스크가 앞에 안 보이는 모델들이 있어요. 이게 두 개 차이가 뭐냐면, 그 버튼을 눌러서 뺄 수 있는 모델들은 하스압 기능이라고, 하스페어 기능이라고 해서, 하스압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디스크를 뺐다가 꽂아서 쓸 수가 있는 모델들이고요. 이렇게 디스크가 없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하드웨어적으로 약간 장비를 분리를 해서 디스크를 안에 있는 뭐 부품들이나 디스크를 교체를 해야 돼요. 디스크겠죠. 네.
디스크를 교체를 해야 돼요. 그래서 만약에 페일이 났어도 얘는 전원을 끄고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, 요 위에 있는 모델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버튼 눌러서 디스크를 뺀 다음에 다시 디스크를 교체해서 꽂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교체를 바로 리빌딩 작업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. 네, 요런 차이 모델들마다 요런 조금 작은 차이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나스를 고르는 방법에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. 목적이나 뭐 규모, 얼마나 용량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본인의 목적 하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들을 고르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